우리 힘이 작용했다면 변형이 일어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한다고 했지. 그 중에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는 빼고 운동 상태 변화하는 경우만 따져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 알자 힘이라는 게 있는데, 알자 힘이란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힘과 같은 효과, 이것을 알자 힘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평면에 놓여진 나무 토막을 동쪽으로 내가 3N 힘을 주고 반대 방향으로 2N 힘을 줬다면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은 어디?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운동할까? 1N만큼. 요렇게 여러 개의 힘이 한 물체에 작용했을 때 두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면 빼주면 되고 같은 방향이면 더해줘서 하나의 힘의 효과를 찾아내는 것, 이 과정을 합성이라고 하고 하나의 힘의 효과를 우리는 합력이라고 하는데, 이 합력은 다른 말로 결과되는 최종 힘, 알자 힘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알자 힘. 그래서 합력이 몇 뉴턴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알자 힘은 몇이냐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지. 이거 마치 그것하고 똑같아. 유로야, 한 달 용돈이 얼마야? 없어요. 없어? 엄마가 카드 주고 플렉스 하는데 다 쓰고 싶은 만큼 써? 쓰고 싶은 거 예. 생일 선물은 뭐로 하니? 요즘 애들은 돈, 저기 뭐야, 구글 상품권? 저기 카드는 못해요. 못하게 하셔? 돈으로 받아서 제가 돈은 안 되지 않니? 왜요? 응? 약간 잘못하면 삥 뜯긴 게 될 수가 있잖아. 오해 소지가 있잖아. 애들한테요? 응. 애들한테는 기카가 그치? 생일 선물에 국룰이야, 깁카야 다. 기본 15,000원. 그치? 아니야? 더 세? 우와, 대박이다. 그럼 너 생일날에는 얼마가 생기는 거야, 깁카가? 응?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돈 얼마? 한 달에요? 응. 5,000원 받아요. 한 달에 5,000원?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굉장히 빈부격차가 큰데? 쟤는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얘는 5,000원이래. 일주일에 6,000원? 저 하루에 5,000원씩 쓰는 그거 뭐 대신 엄마가 뭐 사다 놓거나 뭐 그렇게 하시겠지. 명절 때만 만나요. 명절 때 그거 갖고 한 1년을 사나 봐. 1년을 사나 봐, 그 돈 갖고. 자, 전 시간에 어떠한 친구는 한 달에 용돈이 4만 원이래. 4만 원인데 그 4만 원은 너 다 쓰니? 했더니 네, 다 써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한단 말이지. 여기서 남는 돈이 0인 거, 남는 돈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들어오는 돈, 쓴 돈, 계산해서 최종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요게 알자 힘의 개념이야. 여러 개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을 때 최종 남는 숫자들, 요것을 알자 힘의 개념이야. 만약에 비밀이야. 만약에 이 친구가 3만 원만 쓰면 얘는 아마 매달 10,000원씩 저축할 수 있을 거야. 왜 수수점 찍어요? 소수점 아니라 쉼표인데? 자, 해서 이렇게 최종 여러 개 숫자 계산했을 때 최종 남은 요 숫자에 해당되는 게 알자임이란 말이지. 자, 근데 이 알자임이 항상 존재하진 않아요. 없는 것처럼 작용할 때가 있단 말이지. 자, 예를 들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이 작용한다라면 알자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상태를 우리 알자임이 0인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했지? 유로야? 힘의 평형 상태. 힘의 평형이 되는 조건 3가지.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다르다. 다른 게 아니라 반대고, 그리고 일직선상에 힘이 작용해야 한다.
그치? 그 경우는 힘의 평형 상태가 돼서 합력이 0이 되는, R자 힘이 0이 되는 상태인데요. 자, R자 힘이 존재하는데, 힘이 존재하는데 R자 힘이 0이 되는 상태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냐면, 정지한 물체는 알점이 계속 정지. 계속 정지.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평면 위에 나무 토막이 있어. 내가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2N을 유지하면서 힘을 줬어. 자, 2N의 힘을 줘서 내가 당기고 있다라는 걸 팽팽한 요 선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요걸 보니까 얘가 늘어져 있지 않고 팽팽한 것을 보아. 여기에 나는 힘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눈금이 2N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2N의 힘을 주고 있구나. 라고 해서 힘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해서 힘의 평형, R자 힘이 0이 되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정지했던 물체는 합력이 0N일 때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자, 그러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동차가, 여기 규정 속도 몇이야? 50. 여기 60이고, 어보는? 네? 어보. 30. 30이지. 뭐가 뭐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어른 보호구역.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속도가 30이야. 30을 계속 유지해서 달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될까? 밟지 않아도 될까? 밟아야 돼. 가속 페달을 밟아야 돼. 얼만큼 밟아야 되냐면 마찰력이 이 30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밟아야 돼. 그래서 세게 밟으면 속도가 커져서 과태료 되고요. 그리고 너무 천천히 가면 뒤에서 빵빵 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뒤로 간다고? 이 경우는 뭐냐면, 자, 내가 30km per hour로 운동 중이야. 근데 가속 페달과 마찰력이 서로 같아서 30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치면 합력이 존재하는 거야? 안 존재하는 거야?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다라는 거야. 내가 가속되는 쪽으로 힘을 줬는데 속력이 변화가 없고 일정하다는 얘기는 마찰력과 가속이 서로 없어. 0 돼버렸단 말이야. R자임이 0이란 말이야. 그러면 R자임이 0일 때 운동하던 물체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변함없는 일정한 운동을 한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운동을 한다. 자, 이게 힘과 R자 힘과 운동 상태의 관계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R자 힘이 0일 때 정지, 운동, 변함없는 운동. 자, 그러면 R자 힘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훈아. 어느 한쪽으로 가요? 어느 한쪽으로 가요? R자 힘이 0이 아닌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빗면에 내가 쇠구슬을 떨어뜨릴 거야. 이 쇠구슬이 띠그르륵 굴러오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 점점점 속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줄어? 자전거 타봤어? 안 타봤어? 자전거 탈 때 비 탈면 타봤어? 안 타봤어? 그때 속력 어때? 빨라져서 어떻게 조절해야 돼? 브레이크 밟아야 돼? 갑자기 밟으면 어떻게? 갑자기 밟으면 내가 확 뛰지? 우리 엄마가 나는 여자만, 우리 엄마가 언니하고 나만 있어서 딸만 둘 키워서 상처 남는 게 너무 싫어서 어렸을 때 내내 바퀴 달린 걸 집에서 볼 수가 없었어. 막 인라인, 킥보드, 자전거를 아예 볼 수가 없었어. 자동차는 내가 어렸을 때 못하지. 집안에서 자동차 보기 힘들지.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운 거야. 몰래 나가갖고. 그래갖고 여의도에서 자전거 타고 빗면을 타고 내려오는데 비탈면을 내려가는데 내가 속도를 처음 배운 날이야. 조절을 못해서 정말 붕 떠서 자전거하고 대박 넘어져갖고 여기 피가 철철철 났어. 그래갖고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 엄마는 잘 알겠어. 엄마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어. 타지 말라는 걸 내가 다 커갖고 고3 때 완전 시험 딱 모의고사 끝나고 신난다 해갖고 막 서울까지 가갖고 자전거 타고 빌려서 타고 가다가 그냥 피 철철 나고 지금. 응? 어떤 2발 자전거 탔겠지. 내가 3발 자전거는 안 탔겠지. 나는 처음이라래요. 내가 처음부터 제발 자전거 응? 자 얘가 자 생각을 해봐.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그 순간을 보면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다고 생각해봐. 뭔가 점점점 빨라진단 말이지. 지훈아, 떨어지면서 속력이 왜 점점점 빨라질까? 가속되는 이유가 뭘까? 운동하는 방향으로 얘가 어떠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일 건데. 마찰력? 계속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요 힘을 뭐라고 해? 중력. 얘가 아래로 떨어지잖아. 빗면이긴 하지만 운동 방향은 아래쪽이야.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때 힘, 외부의 힘을 작용하는 힘 이렇게 얘기하거든. 힘은 이 운동 방향과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얘는 이동하면서 점점점 속력이 빨라져요. 즉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지. 알자 힘이 0이 아닐 때 첫 번째 속력이 변한다. 자,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 속력이 점점 증가. 중력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합력이 커지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 증가. 반대 방향으로 쇠구슬을 내가 역으로 굴려 올려 보내줘. 힘껏 떼구르르 힘을 준단 말이야. 그럼 얘가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점 어떻게 되지? 줄어들어. 운동 방향이 위쪽이잖아. 얘가 줄어드는데 작용한 힘의 방향은 어디야? 이게 하면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디야? 그 작용하는 작용 마찰력 말고. 어떤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얘 속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 마찰력과 요거는 같고 얘가 속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 넘어지요. 역시 중력인 거야. 자, 얘가 운동 방향이 중력과 서로 반대인 경우는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고 같은 방향이면 점점점 증가하는. 즉 어쨌거나 힘이 존재하는 경우는 속력이 변하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거 연직 방향으로 던져 올려진 물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연직 방향으로 던져 내려진 물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면서 속력이 감소,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힘이 0이 아니면 속력이던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요. 요거에다가 살짝 조건을 바꿔서 쇠구슬이라고 했잖아? 자, 쇠구슬을 빗면을 통해서 떼구르르 굴려 내려 보내줍니다. 여기에 얘가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에 여기쯤에다가 자석을 놔. 얘는 쇠구슬이야. 그러면 얘가 떼구르르 굴러오면서 계속 일직선으로 갈까? 자석의 방향으로 휘어갈까? 근데 속도가 빠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얘가 그 정도는 아니래. 속도가 빠르면 직진으로 더 많이 가지. 속도가 완만하면 그냥 멈춰요. 그냥 멈춰? 이거 저쪽에 있으면 적당하면 응?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가까우면 철썩 붙긴 하지만 얘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렇게 휘어간단 말이지. 여기서 떨어지는 것까지는 중력 때문에 점점점 빨라지는데 떨어지고 나서는 속력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이 평면에서는 운동 상태가 속력이 변하지 않고 방향만 이렇게 휘어지는 상태가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중력이 이제 평면 놓여졌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석이라는 어떠한 자기력이란 새로운 힘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이 운동 방향과 자석이 수직이면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을 한다. 요거 실험을 또 어떻게 하냐면 탁구공 있지? 탁구공을 빗면을 통해서 떨어뜨려. 그러면 여기 떨어지는 이후에는 중력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거거든? 해서 탁구공이 뚜꾸룩 운동 중이야. 그래서 요 안쪽에다가 뭘 하냐면 오리처럼 생겼네. 자, 드라이어로 바람을 불여줘. 그러면 얘는 일직선으로 쭉 가니 아니면 이렇게 휘어져 가니? 휘어져 가죠? 이거 뭐야? 얘가 갖고 있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는 얘가 여기에서 속력이 막 빨라지나? 운동 방향만 휘어져 가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 그러니까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는 속력만 변했는데 얘가 서로 수직인 경우는 방향만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방향만 변하고 속력이 일정한 대표적인 운동이 뭐냐면 인공위성 운동이야. 인공위성은 뭐예요? 인공위성 뭐냐면 우리 지구에서 왜 인공위성 위성을 쌓아 올리잖아. 네. 인공위성이 지구를 궤도 이 사이를 빙글빙글 돌지. 근데 왜 줬어? 왜 돌아? 왜 돌아요? 얘가 쌓아 올려줬어. 지구 사진 찍으려고. 쌓아 올려주면 얘가 일단 운동 상태가 돼. 운동 상태야. 정지가 아니야. 뽕 쌓아 올려줘. 그러면 얘가 일단 얘가 지구를 떠나지 못해. 왜 그래? 중력. 이거를 지구를 떠날 정도로 높은 곳에 쏘아 올리면 인공위성의 의미가 없어. 지구 주변을 돌면서 자료들을 지구로 송신해줘야 되잖아. 관측한 자료들을. 해서 일단 여기에 쌓아 올려주면 얘가 쌓아 올려준 요 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있어요. 운동 중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공기가 없잖아. 마찰력이 없으니까 속력이 줄지 않아요. 마찰력이 없으니까 속력이 줄지 않고요. 중력 때문에 이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요. 그래서 얘는 이 원운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작용하는 중력이 원 중심 방향이고 얘가 운동하는 방향이 매 순간 변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지. 즉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인공위성 운동이야. 자, 여러분 태양계 배우셨죠? 배웠어, 안 배웠어?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지. 달이 지구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중력 때문이야. 그리고 이 지점에서 얘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야. 자, 이 지점의 얘 운동 방향은 어디냐면, 자, 요 방향이야. 자, 그리고 얘가 여기에서 얘 운동 방향은 어디냐면 원의 수직으로 요 접선 방향이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가 우산이라고 생각해봐. 비가 잔뜩 와. 우산을 내가 잡고 우산을 쫙 펼쳐놓고 손잡이를 뚜루룩 돌리면 물방울이 어디로 튀어나가? 사방으로 이렇게 튀어나간단 말이지. 이 사방으로 튀어나간 요 방향이 매 순간 원의 접선 방향에 해당돼. 근데 얘는 중력 때문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 원을 유지하는 거잖아. 사실 중력이 제거되면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냥 나갔어. 영어 학생. 그렇게 돌리다가. 그래. 담배 피던 사람한테 자, 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됐다 무거워. 니들 이거 많이 하잖아. 초등학교 애들 됐다 많이 하잖아, 이런 거. 자, 이거 이렇게 돌려서 놓으면 어디로 날아가? 자, 여기서 손 놓으면 어떻게 가? 저렇게 가지. 그치? 랜덤으로 가지 않아. 이렇게 돌려서 사람 맞출 수 있어. 내가 조준할 수 있다고. 여기서 손 놓으면 내가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놓으면 유로 맞출 수 있다고.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 원의 접선 방향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의 접선 방향으로 매 순간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수직인 경우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몽땅 변하는 운동은 없나?
있어. 몽땅 변하는 운동이 있어. 어느 경우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중간 형태. 자, 나란한 거하고 수직인 거의 중간 형태. 운동 방향과 나란한 거와 수직의 중간 형태면 뭐라고 하냐면 나라랑 그런 스승. 비스듬한 경우. 비스듬한 경우. 운동 방향과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해요. 자,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 대표적으로 발로 차 올린 축구공. 축구공을 발로 차 올릴 때 내가 바닥으로 굴러갈 때하고 멀리 뻥 차주는 경우 있잖아. 멀리 뻥 차주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얘는요. 발로 찼어? 올라가면서 점점점 속력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왜 그래? 왜 변해? 또 어려워졌어? 그렇지. 매 순간 역시 중력에 작용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속력이 감소해. 그리고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해. 역시 속력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서 얘네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아.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일직선이라는 건 낙하했으면 요게 일직선이고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면 요게 일직선인 거잖아. 근데 얘는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포물선 형태로 간다는 얘기는 일직선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일직선이 아니라고. 얘는 일단 속력이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얘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아 얘는 방향도 바뀌고 속력도 변하는 운동인 거지. 응? 해서 비스듬히 작용할 때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한다. 자, 일직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고 수평 방향의 일직선은 자, 요게 일직선인 거고 수직 방향의 일직선은 요게 일직선인 거고 요렇게 되는 건 일직선이 아니란 얘기야. 자, 근데 요거 잠깐 얘기하면 비스듬한 거의 효과가 얘가 이렇게 작용한 게 비스듬한 거라며. 우리 옛날에 자, 며칠 전에 F1과 F2가 요렇게 작용할 때 이 경우는 합력을 어떻게 구한다? 평행사변형 그려서 자, 요렇게 해서 대각선이 합력의 방향이다. 사실 요 대각선은요. 얘가 갖고 있는 속력으로도 힘이 존재하고 얘가 옆으로 가는 운동 방향으로도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즉 대각선이라는 거는 속력과 방향에 둘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력의 방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비스듬한 경우는 방향과 속력을 몽땅 변하게 해주고 나란한 경우는 속력만, 수직인 경우는 방향만 변하게 한다. 자, 5분 쉬었다 할게요.